자, 오늘부터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과 함께 중국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선전, 홍콩,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 첫 시간은 요즘 뜨고 있죠. 전기차 관련주와 바이오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우 특파원 나와 있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요즘 좀 주춤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뭐 부상하고 있죠. 전기차주 흐름은 계속 괜찮았던 것 같은데 테슬라가 대표적이고 중국차, 중국 관련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예, 먼저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전기차 주식들부터 좀 보겠습니다. 선두 주자는 니오, 중국말로는 웨일아이라고 하고요. 종목 코드는 NIO입니다. 또 엑스펑, 중국에서는 샤오펑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고요. 코드는 XPEV입니다. 이 둘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고요. 또 나스닥 시장에는 LI라고 상장되어 있는 리오토, 중국 이름은 리샹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이 대표적인데요. 중국에서는 이 세 업체를 전기차 신세력이라고 묶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중국 전기차주는 이 종목들 외에도 선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배터리주 CATL도 있고요. 홍콩 증시에 BYD나 GD 자동차도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 신세력들을 골라봤습니다. 그 최근에 그 신세력들의 주가는 어떤가요? 이번에 이양 사태도 있고 해서 뭐 버블, 거품론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새 업체 중에 판매량이 가장 많은 니오를 먼저 보면요. 이 회사 주가는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자동차와 전기차 판매량이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인데요. 작년 7월에 7.9달러 하던 주식이 지난 9일에는 62달러까지 뛰었습니다. 이후로는 전기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50달러 안팎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엑스평과 리오토의 주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그렇고 시가총액은 어떤가요? 예, 니오의 시가총액은 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는 90조 원 정도고요. 코스피 주식들이랑 비교해 보면 시총 3, 4위를 왔다 갔다 하는 네이버와 LG화학이 90조 원대니까 대략 비교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같은 자동차 업종에선 현대차가 50조 원 정도고, 예, 엑스펑하고 리오토 시총은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국내 주식들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고요. 그래도 업종 대장주라고 하는 테슬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예,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지금 7천억 달러가 넘죠. 우리 돈으로는 77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도 가장 크고요. 글로벌 업체들하고 비교하면 5위 정도 됩니다. 테슬라는 작년에 50만 대 정도를 팔았고요. 니오는 4만 3천 대를 팔았습니다. 이걸 아주 단순하게 비교하면 테슬라는 한 대당 시총이 150만 달러, 니오는 시총이 한 대당 16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하고는 어떤가요? 예,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세계 1위인 일본의 도요타가 1,000만 대를 작년에 팔았는데요. 시가총액은 2,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까처럼 비교하면 도요타는 차 한 대당 시총이 2만 4천 달러 정도입니다. 테슬라나 니오가 50배 이상 더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거품이라는 주장도 나올 만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보는 거니까 단순히 판매량만으로 주가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주가 대비 판매량, 매출 비율 뭐 PSR이라고 하는데 PSR이 50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전기차 주식을 사려면 테슬라를 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굳이 중국 전기차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테슬라가 2003년 설립됐으니까 업력이 이제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동안 안 망했다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중국 신세력 3사 중에서 제일 오래된 리오와 엑스펑이 2014년 설립됐습니다. 아직 업력이 짧고요. 테슬라는 작년에 설립 18년 만에 흑자를 냈는데요. 중국 신세력들은 흑자를 내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흑자가 될 때까지 몇 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더 비교 우위를 갖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신세력들의 고향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이라는 겁니다. 올해 중국에서 전기차가 150만 대 정도 팔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보다 40%나 늘어나는 겁니다.
경차급 전기차를 빼면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팔리긴 했고요. 올해 들어는 신세력 3사의 판매량을 합하면 테슬라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테슬라의 절반도 안 됐는데 많이 따라왔습니다. 이 신세력들의 활동 무대가 중국 한정돼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판매량을 처음부터 초기부터 일정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탈중국, 중국을 넘어서면 그야말로 그때부터 주가가 더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요. 이 신세력들이라고 하는 것도 투자도 상당히 넉넉하게 받고 있다고요? 예, 니오의 2대 주주는 텐센트입니다. 인터넷 기업 텐센트고요. 샤오펑의 2대 주주는 알리바바입니다. 그리고 리샹에는 디디 추싱하고 메이탄디엔핑이라는 회사들이 주요 주주로 참가하고 있는데요. 디디 추싱은 중국의 우버 같은 회사인데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습니다. 또 메이탄은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인데 음식 배달 업무 회사고요.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이런 IT 기업들이 전기차에 투자하는 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전기차 미래가 밝다고 보는 그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신세력들 가운데서 한두 개가 중국 미래차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래차 표준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전기차 신세력들은 그냥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고 중국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고 각종 첨단 기술을 집어넣습니다. 자율주행 차도 이제 곧 나온다고 하고요. 예, 가뜩이나 중국 소비자들은 전자기기나 편의사양을 특히 중요하게 봅니다. 신기한 기능들을 좋아하는데요. 텐센트는 니오랑 자율주행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자기가 개발한 알리윈이라는 운영체계를 자동차용으로도 개발해서 엑스펑에다 넣고 있습니다. 엑스펑의 창업자는 알리바바 소프트웨어 부분 대표 출신이어서 엑스펑이 창업할 때부터 관계가 아주 끈끈합니다. 중국 정부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에서도 잘 나가는 기업 하나나 두 개를 집중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하나를 선정해서 그 회사다가 쓰는 방식을 표준으로 정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중국 미래차 시장의 파이도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고요. 이번에는 바이오주 얘기를 좀 해보죠. 중국 바이오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홍콩에 상장된 중국 바이오주가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이유가 좀 있는데요. 정책 변화로 중국의 본토 자금이 홍콩 증시로 유입되는 게 더 늘어날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 거래소하고 홍콩 거래소를 이어주는 교차 매매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뭐 상하이하고 홍콩은 후강퉁, 선전하고 홍콩은 성강퉁이라고 하는데 이게 확대된다는 얘기죠. 예, 중국은 자본 유출을 여전히 많이 통제합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사려면 후강통이나 선강통을 통해야 하고요. 그런데 후강통과 선강통을 통하더라도 모든 홍콩 주식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50여 개 종목으로 구성된 항생 지수에 편입돼 있거나 그 정도로 우량한 종목이어야 합니다. 또 해외 증시에 이어서 홍콩 증시에 중복으로 상장된 기업은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자를 내는 바이오 기업,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얘기인가요? 예, 홍콩 정부가 작년 말에 그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커창관 주식을 살 수 있게 되고요. 또 상하이나 선전 거래소를 통해서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주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바이오주를 사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중국은 지금 고령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빠르고 한국보다 중국이 고령화가 더 빠른 상황입니다. 한자녀 정책을 30년 가까이 이어온 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와 의료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본토의 메인보드는 상장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개설한 상하이 증시 커창과는 기술주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심이고요. 선전 증시 창회반은 제조업 스타트업 중심입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은 거의가 상장 문턱에 낮은 홍콩으로 갔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확 할 테니까 중국 본토 투자자들에게 미리 투자할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홍콩 증시에 상장된 바이오주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최근에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종목으로는 영어로는 이노벤트 바이오라고 부르고 중국말로는 신다 성우, 뭐 한국식으로 읽으면 신달 생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종목 코드는 01801이고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캔시노 바이오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종목 코드는 06185입니다. 이런 중국 홍콩 증시에 상장된 바이오주 때문인가요? 홍콩 증시에 그 중국 본토 자금이 요즘에 많이 몰리고 있다고요? 예, 후강통하고 성강통을 통해서 홍콩 증시로 유입되는 본토 자금을 남향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또 반대로 홍콩에서 중국 본토 증시로 가는 자금은 북향 자금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남향 자금이 작년에 9,162억 위안으로 2014년 교차매매가 열린 이후 연간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화로는 16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2월 20일까지 한 달 반 정도간에 4,300억 위안이 유입됐습니다. 네, 벌써 작년에 절반 가까이가 밀려 들어온 겁니다. 홍콩 증시가 본토 증시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아직도 많고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다가 홍콩 인권 문제 때문에 홍콩이 아시아 금융 허브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외부에서는 많은데요. 또 중국인들은 오히려 이 때문에 자국 정부가 홍콩 증시를 더 살릴 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홍콩 사태로 인해서도 뭐 홍콩의 위상이 뭐 변할 수도 있는데 꾸준히 중국 증시에서 중국 본토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